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들 체크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 오늘도 좀 다양한 이슈들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올해 최고의 화두이죠. 오픈 AI 소식입니다.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기업 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향후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기사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주식 매각으로 최대 900억 달러 규모의 이 기업 가치 평가를 좀 모색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무려 9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초에 평가됐던 금액이 290억 달러니까 거의 3배 좀 급증한 상황인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으로 오픈 AI는요, 챗GPT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슈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챗GPT를 따라잡기 위해서 각자의 기술 경쟁력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올해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국가들 그리고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픈 AI는 대표적인 비상장 기업입니다. 즉 뉴욕 증시에 상장해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몸값이라는 것이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의 몸값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투자금을 받을 때 이 투자액의 가치, 지분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즉 얼마를 투자할 때 이 지분을 평가를 할 때는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비율을 정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기업의 가치가 현재 오픈 AI 경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픈 AI는 연초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제휴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올해만 100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요, 지분의 4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에 이 오픈 AI의 기술이 쓰이고 있고요. 챗GPT의 기술이 쓰이고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 다시 3배 정도 오르면서 9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미국에서의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추가적인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에서 더욱더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실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챗GPT 플러스라고 불리는 유료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월 구독료가 20달러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기업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픈 AI는요, 지난해 매출이 2,8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매출은 무려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내년도만 해도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이다 라고 몸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상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상장을 할 걸 감안한다면 이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 어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비상장 기업 중에 몸값이 높은 기업이 어디가 있냐면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어저께도 저희가 이 뉴스를 다뤄드렸었는데 이 스페이스X가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기업이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어서 이 틱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두 번째로 기업 가치가 큰 비상장 기업이고요. 오픈 AI가 이번에 900억 달러를 평가받으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몸값이 비싼 비상장 기업으로 이름에 오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픈 AI의 몸값이 너무 높아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오픈 AI의 몸값 과연 지금처럼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이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무려 900억 달러에 좀 이를 것이라는 기사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도 실적이 하나둘씩 나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비안과 테슬라,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기사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난관에 직면함에 따라서 이 리비안의 이 전기차 납품 추정치가 테슬라를 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차 업계 판매량 그리고 매출 실적 발표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의 전망치가 상당히 좋은데요. 자, 어떤 내용 나왔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리비안과 이 테슬라의 기업 평가 그리고 3분기 매출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요, 월가의 분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테슬라가 여전히 많은 판매량을 가지고 있고 매출이나 여러 가지 순이익 규모는 훨씬 큽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제2의 테슬라로 평가를 받으면서요,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주춤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에 리비안이 판매할 자동차 대수는 약 14,000대가량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시장치의 전망보다는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올해에만 약 5만 대가량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리비안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도의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요, 현재 종가가 21달러로 마감했었던 리비안 주가가 올해 말까지는 30달러까지, 즉 현재보다 40%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리비안이 과연 이런 실적을 잘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 판매 실적 인도량이 약 46만 2천 대로 일주일 전에 47만 3천 대보다 1만 1,000대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리비안이 15,000대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테슬라는 이제 성장이 계속해서 멈출 수도 있다, 기대보다 못 미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만큼 테슬라의 주가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추정치는 현재 43만 대에서 51만 대로 약 7만 대가량의 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3분기 예측에 대한 분석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점은 테슬라에게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전기차 시장에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이 테슬라와 리비안의 이 납품 추정치 관련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확인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자, 이번 유통업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트코 회원제 대형 마켓이죠. 여기에 실적이 발표됐었는데요. 도둑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했던 미국 유통가에서 긍정적으로 읽히는 여러 전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의 CFO가 재고는 좋은 상태고 도난은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코스트코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예상보다도 좋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재고나 도난 문제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자, 실적 어떻게 나왔고 또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통업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를 대표하는 유통계 실적, 바로 코스트코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트코가 3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78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720억 달러보다는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요, 주당 4.86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 4.2달러보다는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는 점,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전망치와는 거의 부합하는 결과를 나왔고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뉴스는 바로 재고 관리 문제입니다. 재고 감소의 요인으로 뽑히는 도둑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절도 문제들이 현재 미국의 유통가를 크게 흔들고 있다라는 게 현재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큰 리스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다는 점이 향후 계속 발표될 유통업계의 실적 발표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통기업 타깃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조직 절도 문제의 영향으로 뉴욕과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4개 도시에 9개 매장을 폐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3분기나 연말까지 이 절도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질 경우 유통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으면서요, 다행히 급한 불은 꺼진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회원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권을 발급하고요, 이 비용을 통해서 회원들에겐 혜택을 돌려주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 인상 이슈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연간 회원권이 $5에서 $60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있는데요. 최근에 5년여가 다시 지나면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서 회원요금 올려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코스트코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고 대답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비 수입 매출은 전체 매출의 2%에 달하는 1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기사로는 유통업계 실적 발표의 시작을 연 코스트코의 실적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기업 이슈들 체크해봤습니다.